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도를 만드는데 그 설계도가 바로 클래스예요. 여러분이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객체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여기 6장의 내용이 많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이런 매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면은 정리가 다 되어서 머릿속에서 탁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해요. 자, 먼저 1절 볼게요. 자, 1절에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뭐냐? 자, 개념을 좀 잡고 넘어가자 이거고. 자,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냥 여러분이 공장에서 제품 탁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그 제품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먼저 만들고 이 부품들을 이제 조립하죠. 조립해서 이제 완성품을 만들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여러분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는 이제 세부 구성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구성 요소들이 이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 부품을 먼저 설계하고 자, 이들 부품을 가지고 이제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립해서 이제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법. 이게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동차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많죠. 여러분 엔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차체도 있고 핸들도 있고 뭐 계기판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씩 별도로 만들어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것을 조립을 해서 이제 자동차를 만든단 말이죠.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부품에 해당되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고 그걸 조립을 해서 최종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체란 무엇이냐? 요거부터 먼저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죠. 그래서 객체는 제가 저기 5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데이터와 메소드로 구성된 덩어리다.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객체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객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거나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만질 수 있다는 거죠. 보거나 만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개념적인 것 이렇게 하게 되면 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생각만으로 알 수 있는 것. 네. 그게 이제 개념적인 건데 이제 객체의 특징은 이제 객체와 객체 간에는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식별. 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객체는 자동차, 자전거, 책, 사람,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들이죠. 개념적인 것은 학과, 강의 또는 주문, 뭐 이런 것들은 만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적 객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객체는 속성과 동작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5장에서 객체는 데이터와 메소드가 이렇게 합쳐진 덩어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속성이 데이터예요. 속성이 데이터고 이 동작이 메소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속성과 동작으로 구성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은 이름, 나이, 그 다음에 뭐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고 이름과 나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속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동작으로 뭐가 있어요? 뭐 웃는다, 걷는다, 뭐 이런 것들이 동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사람이 객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역시 객체인데
이 자동차의 속성에는 색상, 모델명,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데이터죠. 데이터. 그 다음에 자동차의 동작은 뭐 멈춘다, 그 다음에 속도를 낸다, 소리를 낸다, 뭐 이런 것들이 동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의 이 속성과 동작을 이제 자바에서는 각각 필드, 요 속성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필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동작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동작이니까 뭔가가 실행이 되는 뭔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데이터가 아니라 뭔가를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를 이제 메소드라고 이제 부른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현실 세계,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사람은 이제 이러한 속성과 이런 동작이 있다. 자동차도 이러한 속성과 이러한 동작이 있다. 자, 그러면 이 현실 세계를 프로그램 세계, 즉 소프트웨어 세계로 이렇게 설계하는 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한다. 모델링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 객체를 이렇게 설계하는 것을 객체 모델링.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 객체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여기서 속성은 필드로, 그 다음에 동작은 메소드로 이렇게 설계하는 거. 이거를 이제 객체 모델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속성을 필드로, 그 다음에 동작을 메소드로 이렇게 설계하는 거. 이거를 소프트웨어 객체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수많은 속성과 그 다음에 수많은 동작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객체 모델링을 할 때 그 수많은 속성과 수많은 동작을 전부 다 여러분이 설계를 할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데이터, 대표적인 동작, 뭐 이런 것들을 추려가지고 이제 설계를 이제 한다는 이야기죠. 자, 객체와 객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산기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둘 다 식별 가능하죠. 둘 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둘 다 동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객체들은 단독으로 물론 사용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른 객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용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전자계산기를 이용을 하고 전자계산기는 그 어떤 계산의 결과를 다시 사람한테 이렇게 주죠.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객체 간에는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이러한 상호작용을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계산기를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자, 사람이 전자계산기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전자계산기의 동작, 즉 메소드를 호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작이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계산기한테 너 이거 좀 해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어떤 동작을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동작이 메소드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 계산기한테 야 너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좀 실행해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메소드 호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메소드 호출을 받으면 이 전자계산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작, 즉 더하기나 빼기 이런 메소드를 이제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더하기 좀 해다오라고 메소드 호출하면은 여기에 있는 더하기라는 동작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뭐 해다오 해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해다오 했으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이거를 수행을 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걸 너한테 줄게. 너한테 줄게. 돌려줄게. 이런 뜻에서 이제 결과를 돌려준다. 결과를 준다라는 뜻에서 결과를 리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턴. 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이 결과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겠죠. 뭐 두 수를 주고 야 계산 좀 해다오 이렇게 했으면 이제 계산기는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자 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리턴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리턴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 리턴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겠죠. 자,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메소드 호출을 코드 형태로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갈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매개값이 들어가는데, 자, 이 매개값은 뭐냐면, 이제 사람이 전자계산기한테 뭐 해다오라고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주고 뭔가를 해다오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해다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전자계산기가 이 메소드를 실행하려고 그러면 받아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메소드 호출을 할 때 데이터를 같이 넘겨주는데 그때 데이터가 바로 매개값이에요. 그래서 메소드를 호출해 다오. 자, 내가 주는 데이터는 이런 것들이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가 전자계산기한테 add라는 메소드를 해달라고 호출을 해요. 그래서 10과 20을 사람이 이렇게 매개값 형태로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기는 10과 20을 받아서 이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하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30으로 이제 산출한 다음에 다시 사람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30을 리턴 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거를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자계산기한테 add라는 메소드를 좀 실행해 다오 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고 이때 10과 20을 제공을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기는 이 두 수를 받아서 계산을 하고 이제 그 결과를 산출하겠죠. 산출하면은 이제 그 산출된 값을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 변수를 선언해서 변수에 요 산출 결과 값을 저장을 한다. 아까 여기서 결과를 리턴한다, 뭐 리턴 값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메소드를 호출하고 나서 이 메소드의 리턴 값을 이 변수에 저장을 한다. 이렇게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는 여러분이 사람이 전자계산기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 쓰는 코드예요. 실제로 전자계산기는 어떤 코드를 갖고 있느냐면 이 add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실행 코드를 갖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코드는 이 사람이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러한 객체들은 뭐 여기서 사람은 전자계산기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사용의 관계를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제 객체 간에는 이제 사용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도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 관계 이름을 한번 볼게요. 사용 관계, 그다음에 상속 관계, 집합 관계.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개념이. 왜냐하면 요 용어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거든요. 사용 관계는 말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자동차의 관계는 사용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상속의 관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현실에서 우리 상속과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어떤 내용을 물려받는 거. 이걸 우리가 상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계죠.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의 특징을 물려받아서 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계라고 하는 객체가 있다면 이 기계 객체에 있는 데이터,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작, 메소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필드와 메소드를 자동차 객체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 객체의 필드와 메소드를 그대로 상속을 해서 이제 자동차 객체가 가지게끔 하는 이런 관계를 이제 상속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기계 객체는 부모 객체, 자동차 객체를 자식 객체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집합의 관계는 말 그대로 집합이에요. 많은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자동차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차는 이러한 부품을 모아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동차와 이런 부품 객체들의 관계는 집합 관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진 객체, 타이어 객체, 핸들 객체 이런 게 집합이 되어서 결국 자동차가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집합의 관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 관계, 상속 관계, 집합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이 존재를 한다. 객체 간에는.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뭐라고 했냐면 부품들을 먼저 만들고 그들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최종 완성품을 만드는 네, 그와 같은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면서 생기는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캡슐화입니다. 캡슐. 그 다음에 상속. 아까 상속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다형성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나오는데 여러분 상속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대충 개념을 알겠어요. 근데 캡슐화하고 다형성은 좀 개념 잡기가 힘들죠. 자, 캡슐화 이거는 뭐냐면 보호한다는 겁니다. 보호. 자, 우리가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그 객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데이터도 있고 메소드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데이터와 메소드, 즉 이 속성과 동작은 모든 다른 객체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객체 간의 사용의 관계가 있었죠, 그죠? 사람은 전자계산기를 사용한다 이런 거. 전자계산기의 모든 필드와 전자계산기의 모든 메소드를 그럼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일부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는 전자계산기 내부에서 써야 되는 것도 있죠.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는 여러분만 써야 되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쓰게끔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되겠죠.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게끔. 객체를 이제 설계를 할 때 어떤 부분은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출을 시킬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노출을 시키지 않고 그 객체 내부에서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캡슐화입니다. 캡슐화는 이런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캡슐은 그죠? 보호하는 막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캡슐화된 이제 모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하얀색 부분은 외부 객체에서 얼마든지 접근을 해서 뭐 메소드를 호출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외부 객체에서 읽을 수 있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숨긴 데이터 그다음에 숨긴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캡슐화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외부에서 함부로 읽는다든지 함부로 메소드를 호출한다든지 할 수가 없다. 공개된 데이터와 메소드 그리고 숨긴 메소드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캡슐화되어서 객체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캡슐화 개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캡슐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코딩을 해야 될 것이냐 뭐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접근 제한자를 사용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접근 제한자는 저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접근 제한자는 말 그대로 접근을 제한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거는 접근하도록 해주고 어떤 거는 접근을 하지 않도록 숨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접근 제한자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상속. 상속은 이 그림 보세요. 자, 개념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부모라고 하는 객체, 이 부모라는 객체도 여러분이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이 된다. 아까 필드가 뭐라 그랬죠? 데이터라고 그랬지, 그지? 데이터, 속성.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메소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작,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객체이기 때문에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식이라고 하는 객체를 내가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객체는 부모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필드나 메소드를 얘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모 객체를 설계할 때 요 두 개를 여러분이 만들었다면 자식 객체도 또 이 두 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부모 객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이거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얘가 사용을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따로 중복해서 이거를 자식 객체 쪽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로부터 상속하겠다만 관계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동적으로 부모의 필드와 메소드가 상속이 되어서 자식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드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자식 객체는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자식 객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A, 뭐 요거를 B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 그래서 A 자식 객체, B 자식 객체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하나의 부모를 가지고.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필드하고 메소드가 변경이 되면, 즉 부모 쪽의 필드와 메소드가 변경이 되면 이 변경된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다시 상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지 보수 시간도 이제 줄어든다. 설계 시간도 줄어들 뿐더러 뭐 설계, 뭐 코딩하는 시간도 줄어들 뿐더러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속을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자식 객체는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이것만 있는 거냐? 아니죠. 이 자식 객체만 따로 갖고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여러분이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추가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다형성입니다. 다형성. 실행 결과가 다양하게 나오는 성질. 요거를 이제 다형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용 방법은 동일해야 돼요. 사용 방법은 동일한데 실행 결과가 다양하게 나오는 성질을 다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폴리모피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여러분이 얼른 와닿지가 않죠. 사용 방법이 똑같으면은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바꾼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바꾼다. 그럼 부품을 바꾼다고 해서 사용 방법이 틀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타이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타이어의 종류는 많죠. 뭐 스노우 타이어, 뭐 광폭 타이어, 뭐 타이어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타이어의 사용 방법이 결국 끼우면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사용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타이어를 여러분이 장착하느냐, 어떤 타이어를 여기다가 주느냐에 따라서 이 자동차의 주행 성능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 끼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용 방법은 동일하지만 어떤 타이어를 여기에다가 장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성질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다형성이에요. 자, 이 그림상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뭐 상속, 구현, 뭐 규격,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까지 다 여러분이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개념적으로 그렇지. 어, 타이어가 바뀌면 성능이 달라지지. 사용 방법은 똑같지. 요거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 이 그림은. 이 똑같은 그림이 저 뒤에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속 구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규격과 이런 실제 제품에 해당되는 이런 객체가 왜 필요한 건지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 그림이 왜 이 자리에 들어가 있나 요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동 타입 변환. 우리 자동 타입 변환, 이거 우리 어디서 한번 했었죠? 우리 2장에서 한번 했었죠. 변수의 자동 타입 변환.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과 재정의 기술이 필요하다. 재정의, 영어로 오버라이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근데 아직 요 재정의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나중에 나옵니다. 차츰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이 기술, 즉 자동 타입 변환이라든지 재정의 이 기술은 상속과 인터페이스 구현을 통해 얻어진다. 그래서 이제 상속 배울 거잖아요, 좀 이따가. 인터페이스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요게 이해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각각 7장하고 8장에서 할 거다. 그래서 이 다형성은 여러분이 6장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7장하고 8장하고 하면서 이 부분이 나와요. 알겠죠? 지금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에 다형성이 들어간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